한 남자가 망원경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1962년 미국 골드스톤 천문대. 레이더 신호가 금성에서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계산을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금성이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 새벽과 저녁 하늘을 지배하는 이 행성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1년보다 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전 한 바퀴에 243일이 걸리고 공전은 225일 만에 끝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 행성은 팽이처럼 돕니다. 빠르게 자전하고 느리게 공전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금성은 다릅니다. 금성은 거꾸로 돌고 느리게 돕니다.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세계처럼. 영국 리버풀 근처 한 청년이 태양 앞을 가로지르는 검은 점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호록스, 22세. 인류 최초로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한 사람입니다. 6시간 동안 점이 움직이는 걸 기록했습니다. 이 관측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금성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망원경으로는 표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두꺼운 구름이 행성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 같은 대기가 모든 걸 감춥니다. 19세기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자전 주기가 지구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1890년 금성은 24시간에 한 바퀴 돈다고 발표합니다. 근거는 구름 무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표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기였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기묘했습니다. 금성은 거의 돌지 않습니다. 너무 느려서 측정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반대입니다. 태양계 역사상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1년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이 우주를 향해 경쟁합니다. 나사는 금성 탐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금성의 정확한 자전 속도를 모릅니다. 착륙선을 보내려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골드스톤 천문대의 과학자들이 레이더를 쏩니다. 전파가 금성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돌아온 신호를 분석하니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쪽에서 오는 신호는 파장이 짧고 반대쪽은 깁니다. 이건 회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신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금성의 동쪽, 태양이 지는 쪽극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서쪽이 멀어집니다. 다시 말해 금성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지구와 반대 방향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속도였습니다. 금성은 243일에 한 바퀴 돕니다. 공전 주기 225일보다 깁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자전이 느린 게 원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금성만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로 돌아갑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원반이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 원반 안에서 행성들이 뭉쳐집니다. 작은 덩어리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고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원반 자체가 한 방향으로 돌았으니까요. 마치 물이 빠질 때 소용돌이가 한 방향으로만 도는 것처럼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이렇게 자전 방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건이 금성의 회전을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거대 충돌설. 화성 크기의 천체가 금성에 비스듬히 충돌했다는 겁니다. 지구도 비슷한 충돌로 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에는 달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중력 공명설. 목성과 토성의 중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금성의 자전을 늦췄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계산상으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금성 자체가 범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90배 무겁습니다. 표면 기압이 물속 1km 깊이와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이 대기는 섭씨 470도로 끓어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꺼운 대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행성의 회전을 늦춥니다. 태양빛이 금성의 낮쪽을 가열합니다. 뜨거워진 대기가 팽창하고 밤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대기 흐름이 표면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대기가 행성의 회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효과를 조성마찰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지구의 자전을 늦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대기가 달 역할을 합니다. 10억 년에 걸쳐 대기가 행성을 늦췄습니다. UCLA의 연구팀이 2000년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금성이 원래 지구처럼 빠르게 돌았다면 대기의 마찰만으로 지금의 느린 자전까지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퍼즐 조각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왜 거꾸로 도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나가 답을 줍니다. 프랑스 파리 천문대의 알렉상드르 코레이아가 2015년 발표한 연구입니다. 그는 금성의 자전축이 원래 어떻게 기울어 있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결론, 금성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행성의 자전축이 180도 뒤집히는 걸 축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팽이기가 넘어지듯 금성 전체가 거꾸로 넘어간 겁니다. 북극과 남극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역방향 자전은 사실 정방향입니다. 단지 행성이 거꾸로 누워 있을 뿐입니다. 이 뒤집힘의 원인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하나는 대기의 조성 마찰, 다른 하나는 태양의 중력입니다. 태양이 금성의 부푼 적도 부분을 당기면서 자전축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팽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는 것처럼 수억 년에 걸쳐 흔들림이 쌓였습니다. 자전축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90도를 넘어서고 120도를 지나고 결국 180도까지 뒤집혔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는데 약 10억 년이 걸렸을 겁니다. 금성은 이제 거의 똑바로 서 있습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2.6도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23.5도와 비교하면 거의 수직입니다. 뒤집힌 채로 곧게 선 행성. 그래서 금성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금성 표면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뜨거운 납이 녹는 온도 속에서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가립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뜹니다. 지구와 반대입니다.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립니다. 1시간이 지나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태양은 여전히 낮은 하늘에 있습니다. 117일이 지나서야 태양이 머리 위에 옵니다. 정오입니다. 금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성은 공전하면서 자전합니다. 공전 주기는 225일. 자전보다 짧습니다. 이 두 움직임이 합쳐지면서 금성의 해가 뜨고 지는 주기는 117일이 됩니다. 이걸 태양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성에서 실제로 느끼는 하루는 117일입니다. 58.5일 동안 해가 떠 있고 58.5일 동안 밤입니다. 지구인이라면 미칠 것 같은 하루입니다.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들이 1970년대에 금성에 착륙했습니다. 가장 오래 버틴 탐사선도 127분밖에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금성의 하루를 경험하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금성이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금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금성도 정상적으로 자전했습니다. 하루가 10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까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800만 킬로미터, 지구보다 30% 가깝습니다. 이 거리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태양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니다.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바다가 진발합니다.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갑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온도가 더 오릅니다. 더 많은 바다가 증발합니다. 폭주 온실 효과입니다. 결국 바다가 사라집니다.
수증기는 자외선에 분해되어 우주로 날아갑니다. 남은 건 이산화탄소뿐입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쌓입니다. 지구에서는 바다와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금성에는 그럴 장치가 없습니다. 대기가 두꺼워집니다. 이 두꺼운 대기가 태양과 조석 공명을 일으킵니다. 자전이 늦춰집니다. 자전축이 흔들립니다. 결국 행성 전체가 뒤집힙니다. 금성이 하루가 1년보다 긴 행성이 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웠고, 그래서 대기를 잃지 못했고, 그 대기가 행성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금성은 위치 때문에 저주받은 행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성은 지구가 잘못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태양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10억 년마다 약 10%씩 밝기가 증가합니다. 핵융합로가 나이 들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후, 지구는 지금의 금성만큼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지구는 금성처럼 될까요? 다행히 10억 년은 긴 시간입니다. 인류가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아마 다른 행성으로 이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금성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대기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실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구온난화는 금성만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대기에 온실가스가 쌓이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도가 오릅니다. 금성은 이 과정이 끝까지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나사는 2030년대에 금성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름은 다빈치 플러스. 대기를 통과하며 성분을 분석하고 표면에 착륙해 암석을 조사할 겁니다. 금성이 언제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밝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금성에 다시 서 있습니다.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58일 동안 밤이었습니다. 이제 58일 동안 낮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세계. 하루가 1년보다 긴 행성. 거꾸로 뒤집힌 채 나비 녹는 온도 속에서 금성은 묵묵히 돌고 있습니다. 금성을 연구하는 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금성은 행성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대기의 조성, 자전의 속도,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생명이 가능합니다. 지구는 기적입니다.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고 적당한 대기를 갖고 적당한 속도로 돕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계절이 있고 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옆 행성을 보세요. 겨우 4천만 킬로미터 차이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금성은 묻습니다. 당신의 행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냐고. 새벽 하늘을 보세요.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샛별, 금성입니다. 하루가 1년보다 긴 행성, 거꾸로 도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고. 그 빛이 오늘도 지구를 향해 반짝입니다.